네, 전일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2%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폭락장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는 게 중론이지만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얘기를 활발하게 나누고 계시는데 시장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얘기 나눠보고 또 지금 배터리 대회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연설을 끝내고 퇴장을 했는데요.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해서 오늘 또 국내 증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완전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시장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지금 두려움이 또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코스피 지수 기관이 일단은 좀 상당히 강하게 매도를 하던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시장 대표님?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네. 저희만 일찍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어떤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거시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급하게 빌릴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유동성 효과와 함께 좀 강하게 많이 올랐던 쪽의 대표 주자가 코스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영향권들이 들어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 쪽에서의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매도까지 특히 어제 장중에는 한 15,000개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한 12,000개 정도까지 매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시장에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가 올 때 방향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향과 흐름들 체크하는 게 장중의 하락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오겠죠. 네. 반등은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또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그동안 압박을 받았던 신용 잔고와 관련해서 담보 비율이 떨어지는 종목 쪽으로는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단 반등은 시도해도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는 월말에 대한 부담들, 특히 추석 연휴가 있죠. 이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강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노려도 되는데 매수에 대한 관점들은 약간 좀 늦춰서 한 주말 이후부터 좀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여파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는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를 미리미리 잘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만 하겠지만 진작에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게 꼭 무조건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 우리가 볼 만한 근거도 사실 없는 거고 항상 하락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펀더멘탈 상으로 시장이 붕괴될 만한 그런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좀 악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봤을 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좀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 락다운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락다운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사망자 수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이건 굉장히 데미지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락다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확진자는 급증을 해도 어쨌든 이 사망자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국도 사실 이거를 그냥 완전 셧다운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에 주는 충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한국처럼 한국도 지금 한 2, 3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나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또 이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어제 나오면서
뭐 계속 또 시장이 어제 또 기관 투자의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의 어떤 그 장기 추세가 붕괴되지는 않았다. 저는 일단 아직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닥이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신풍제약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코스닥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물론 잡혀 있어요. 코스피 쪽에 시총 10조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바이오주들이 좀 특성상 이렇게 약간 쏠리는 모습들이 항상 보면 많이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풍제약의 주가 변동성 또 거기다 셀트리온까지 좀 최근에 계속 좀 추세가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이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대장주들이 일단 무너지니까 심리적으로 또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좀 빠진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 흐름에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월봉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을 이제 좀 굉장히 좀 좁게 보고 계실 텐데 하루하루에 막 등락에 연연하시니까 근데 여기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도만 해도 지수가 8개월 연속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더 위에 레벨이 한 5개월 정도 상승이 이어졌는데 보통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과정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수가 뭐 물론 2,300개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잔파동은 월봉상에서 1, 2개월 나오는 건 항상 강세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뭐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그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물론 단기 매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꺾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큰 흐름으로 내가 좀 뭔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냥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월봉을 좀 보시면서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얘기를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배터리데이 때 나온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퇴장을 했고 잠시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중국 공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00만 대 이상 생산이 기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양광 지붕 사업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공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추가 공장 중요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 한 달 뒤에 베타 버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남긴 내용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배터리데이 관련주들 상당히 궁금해하세요. 어제 나온 얘기 이제 오늘 또 속보로 전해드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뭐 관련주들의 방향성 또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쉬는 시간이나 보니까 또 다음에 또 얘기가 또 더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하게 되면은 일단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뭐 한 40% 성장하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들과 함께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즉 자동차 메이커 입장 쪽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애플처럼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테슬라 쪽에서 시장 유리인데 아마 경쟁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만큼 시장 파이가 커져야 좀 더 어떤 테슬라의 기회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높은 기회 중에 하나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전 개념 쪽에 대한 변화로 가져간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상당히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안에 나왔던 내용을 빠르게 보다 보니까 8개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3D 영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가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자율주행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관련된 또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자동차 전장 관련된 카메라 쪽 당연히 중요하게 오늘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MC넥스라는 종목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또 국내에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는 해성 DS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먼저 트위터에 글을 남기면서 LG화학을 포함해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는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흐름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저는 뭐 2차 전지 밸류 체인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좀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이제 설비 투자,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역시 앨런 머스크가 어제 그 트위터에 뭐 얘기를 한 것처럼 자체 배터리를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진 않는데 결국 그거보다 자기네가 이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을 좀 피력을 했고 네. 2022년까지 CATL과 LG화학, 파나소닉이 정말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생산을 해주길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 맞추면 2022년 이후에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협박도 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밸류체인 회사들이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게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자체 배터리 생산가 아닐까, 아니 뭐 전고체라든가 다른 또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일단은 완전히 해소가 돼버렸거든요. 결국 LG화학 손을 잡지 않고는 지금 생산량 맞출 수가 없다, 이런 걸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2차 전지만큼 지금 확실하게 뭔가 미래가 확실히 또 열려버리는 업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은 지수가 오늘 또 만약에 또 흔들린다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많은 우려 요인들이 있었는데 일단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네요, 차장님.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좋은 쪽으로 네. 가버려서 그 트위터 하나로 사실 트위터 나오기 전에 그 전날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또 난무를 했어요. 맞아요. 막 이거 뭐 우리나라한테 네. 악재가 나올 것이다. 뭐 새로운 획기적인 뭐 배터리가 개발돼서 아마 깜짝 발표할 거다. 뭐 가지가지 뭐 루머가 나왔고 네. 실제 테슬라 뭐 시간의 주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하루 만에 앨런 머스크가 그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을 시켜버린 거죠.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고 투자자분들한테 지금의 테슬라의 상황을 그 트위터 그 짧은 문장으로 그 인지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테슬라의 주가는 정교장에서 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소는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일 특징주들 2개랑 또 관심주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아쉽지만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천주는 내일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그리고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